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바쁘셨나? 아니 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해서 네. 수염을 안 밀었습니다. 못 깎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아니요, 약간 기르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저분하게 기르고 있어요. 저 오늘 무슨 얘기하면 되나요? 이제 수시가 끝났는데 거의. 네, 그리고 이제 발표들이 꽤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 게 왔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일단은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무언가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보신다면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저랑 선생님은 늘 매년 겪는 거지만 우리 학생들은 매년 겪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고 처음 겪는 게 아닌 사람은 겪고 싶지 않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제가 가장 기피하고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예종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결과 발표 딱 났을 때 저희 멤버들이야 뭐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나 그 합격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떨어진 사람들도 참 많고 이러니까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첫 번째 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모든 입시생들의 로망 아닐까 싶은데,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입시생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결과가 발표가 나고 누군가는 그 꿈이 깨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대한 것들이 큰 것만큼 실망감이 굉장히 클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방황하는 시기가 한 번 도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예종이 끝나고 발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수시가 시작이 딱 될 때 두려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긴장 상태와 약간의 어떤 실망감을 동반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에는 비대면 시험이라서 달랐을 수도 있고 대면인 학교든 예외지만, 근데 일종의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들을 저도 많이 봤지만 정말 경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들도 있고,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시험 결과가 딱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참 추스르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거를 다시금 정신을 다시 부여잡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쓰여서 본인들의 100%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첫 번째는 예종 시험 발표하고 나서. 근데 다 똑같습니다, 사실. 세 번째 빼고. 두 번째는 이제 수시 결과 발표하고 나서 같아요. 이게 막 멘탈이 막 와르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니 누가 알지, 우리도 누가 뭐 멘탈 무너지고 싶냐고. 아니 무너져 내리는 걸 어쩌란 말이야. 이 멘탈을 쉬세요 진짜로.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쉬는 기간에 어떻게 쉬느냐가 사실은 또 어떤 우리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냥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보는 거 전 되게 찬성해요.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 어떻게 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정말로 연기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영화 한 편을 그냥 보고 나서 정말 좋은 영화였고 연기 공부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 영화를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자신이 좋아하는 롤모델이 나오는 어떤 그 영화들에 나오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흡수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얼마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연기를 보여주시는지 친히 몸소. 왜냐면 우리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선배님들께서 친히 우리에게 뭔가 연기 수업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근데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아시지만, 너무너무 선생님 잘 아시지만
한 번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거를 기억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쉬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스타니슬랍스키의 그 나의 예술 인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배우는 전시, 박람회, 박물관을 가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여행을 가든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들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해라.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쉴 수가 없다는 거야.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막연하게 난 열심히 했는데, 혹은 그냥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뭔지부터 일단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진부하고 따분한 이야기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죠. 굉장히 많지 않죠. 그냥 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어. 너 어떻게 쉬니? 좀 알려줘. 궁금해요.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 쉬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숨 쉬고,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들어있고, 그 감정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어떻게 묻어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 삶을 녹여냈었던 부분들을 그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시간을 아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미 한번 그런 것들을 해봤던 사람들의 시간에서 그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거,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가 끝났을 때 결과 발표가 딱 일어나고 나서, 아직 좀 남은 데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뭔가 부정당했다, 내 모든 노력들이 부정당했다 라는 생각들이 첫 번째로 들겠죠. 사실 실패가 아닌데 실패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들 견딜 수가 없고, 현역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예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시험을 치렀었던 건데 그게 부정당하게 되는 순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신 차리면 정시가 코앞이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남은 2주 동안 굉장히 나를 불태워보고, 그리고 다시 정시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요.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다르길 바래요. 사실 정말 다 너무너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어 나가는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학생들도 알아요. 근데 내 몸이 안 움직여진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근데 봐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학생들을 봤을 텐데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나는 좀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내 삶의 시간의 어떤 한 부분을 좀 비중을 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정말로 언제든지 수시에 대한 결과 따위는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안 돼요. 제가 진짜 정말로 이거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 막아. 이거는 19세에서 20세가 딱 될 때 앞자리가 2로 바뀌면서 학생 신분에서 성인이 되고 내 모든 자유를 뭔가 보장받게 되는 그 순간을 오롯이 느끼고 싶은 거죠. 1월 1일에. 그래서 정말로 그 1월 1일에 마신 술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정말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거만큼은 피해보기를
대학교 가면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시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마시고 싶어서 마셨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비단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성인인 사람들도 새해의 기분을 뭔가 만끽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한 번에 그 시간 템포 조절 못하는 게 며칠 동안 후유증으로 간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뭐 예종 이후에 수시 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대해서도 잘 재정비를 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